이번에 아스날에서 살리바가 자책골을 넣었을 때, 레스터전에. 네, 그때 자책골을 넣었을 때 웨데고르가 주장 완장을 차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툭툭 해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뭐 그런 게 일반적인 장면이에요. 원래 주장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아스날은 이제 주장 흑역사가 좀 있잖아. 맞아요. 중간에. 징크스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자카도 참 중간에 좀 안 좋았었고 결국에는 가봉맨도 주장을 맡았다가 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좋은 상황으로 나간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현장 중계를 다니면서 주장이 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주장에게 어떤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거기에 뭐 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장은 그냥 선수단의 리더 역할만 하는 팀 내에서의 그냥 명예직이지. 그렇지. 주장이기 때문에 뭐 슈팅할 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그럼 이제 3점 주시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너 주장이니까 어떻게 너가 맡아서 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대신 그거 있네. 코인토스 직관 기회. 그렇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막 혼전 상황이면 대표직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주장을 불러서 주심들이 얘기하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엄연히 따지면 그거 주장 안 불러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나 불러도 앞에 있는 사람 불러도 상관없어. 모든 선수가 항의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좋은 주장이 있었던 팀들이 대부분 그 타이밍에 잘 나갑니다. 그렇죠. 그만큼 필드 위에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 기미 스포츠에서 이 상징적인 주장들을 꼽아봤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이렇게 순위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한번 가져와 보면서 이때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사실 빅6는 아니더라도 꽤 주요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남긴 주장들도 있습니다. 에버튼의 필립 네비도 그렇고 레스터의 이제 웨스 모건. 이분은 진짜 대단한 선수죠. 우승했을 때잖아. 맞아요. 1516 때 그 옆에서 나니리 감독 옆에서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렸을 때 육중한 수비수죠. 맞아요. 이때 그 세트피스 때 득점도 은근히 많이 했던 웨스 모건 선수였고 그 아스톤빌라의 스틸리안 페트로프. 오랜만에 좀 들어보는 이름이죠. 진짜 오랜만이다. 이 스틸리안 페트로프를 비롯해서 뭐 마틴 페트로프 다양한 어떤 그 페트로프들이 있어.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빌라의 스틸리안 페트로프가 또 이 기부미 스포츠 기사에서는 12위이기도 했는데 우리는 10위 이내 선수들 탑 10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로 꼽은 이 선수는 게리 네빌입니다. 게리 네빌. 주장은 사실 아무래도 그 이전에 뭐 로이킨 이런 대단한 주장들이 이미 있었기 아니면 때문에. 아니면 90년대를 보면 스티브 브루스도 생각나고. 맞아요. 그때 그 센터백 스티브 브루스. 게리 네빌의 경우는 05부터 이제 2005년부터 주장직을 넘겨받았는데 살짝 불운하게도 이 0607 시즌 그 보이튼전 때 보이튼 선수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게리 스피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중계를 그때 나중에 더빙을 했었거든요. 게리 스피드가 이제 세상을 떠났죠. 맞아요.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보이튼 선수 시절 때 그때 그 깊은 태클을 받고 네빌이 발목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커리어가 확 꺾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맨유의 좀 주장이었는데 그 발목 부상 때문에 갑작스럽게 기량이 꺾이면서 이후에는 주전을 차지하는 데 애를 먹었고 0708 맨유가 더블을 달성할 때 오른쪽 풀백이 웨스 브라운이었어요. 챔스 결승태로 브라운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도 네빌의 경우는 부상 여파로 인해서 신체력이 좀 떨어진 시기가 있었죠. 그 전까지 게리 네빌은 뭐 잉글랜드 내에서 가장 좋은 오른쪽 풀백이었습니다만 좀 어려워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주장 기간 중에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선수로서의 활약이 조금 저조했던 시즌들이 좀 많았던 건 사실이고 그래도 꼭 경기에 뛰어야만 주장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맞아요. 선수단의 주장으로서 또 그때는 뭐 네빌 이외에도 라이언 긱스와 같은 충분한 베테랑들이 많았으니까 주장으로서의 팀 내에서의 기강을 잡아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콜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베테랑들의 존재감을 퍼거슨 감독 말밀 때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뭐 네빌의 주장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참 좀 뭐 여담입니다만 라이언 긱스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요. 이 위대한 선수가 본인의 커리어를 잠식시켜 버렸어. 맨유 팀 내에서의 어떤 평가받는 부분, 뭐 당연히 선수단 내에서의 기강을 잡는 부분, 활약으로 보여주는 부분 대단하지만 사생활 이슈는 좀 별개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사생활 이슈라는 게 사실 유명인이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나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정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긱스는 그걸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맨유 팬들도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 뭐 얘기하다가 긱스 얘기는 긱스 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됐잖아. 근데 긱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선수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얘기하기 애매한 선수가 됐어. 원래 웨이즈 대표팀 감독 라이언 긱스였어요. 근데 라이언 긱스가 그 사생활 문제 때문에 잠깐 감독직을 못하게 되면서 로페이지가 월드컵 본선까지 이끌었고 아마 월드컵 본선도 로페이지가 지휘를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웃기는 일이죠. 어쨌든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퍼거슨 감독의 마이미를 책임진 네빌의 후계 주자는 네마냐 비디치였습니다. 그리고 비디치가 9위입니다. 맞아요. 비디치가 이건 여기서 꼽은 거예요, 여러분. 비디치 그 피파 라이프의 아이콘인가 있잖아요. 그 미니 페이스가 2011 시즌 때 활약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세트피스 때 골 넣고 활약 잘하다가 아쉽게도 비디치도 2011-12 시즌 때
장기 부상을 그렇지, 당해서 부상으로 점점 커리어가 좀 내리막을 걷죠. 맞아요. 근데 2011년쯤 그러니까 2010-11 시즌에 주장환장을 달았고 나왔던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었고 비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원영이 항상 비디치나 키엘레니 같은 선수를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본인의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약간 내가 느끼기에는 솔선수범형이라고 봐. 이 선수처럼 이 정말 파이팅이 넘치는 허슬 플레이라면 맞아요. 옆에 있는 동료들도 이게 그 끌어오르거든. 근데 와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 수비수입니다. 네. 비디치도 꽤 여기저기 소리치는 스타일. 아, 옆에 퍼디난드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수들이 꼭 주장환장을 달고 안 달고 떠나서 사실 퍼디난드도 생각보다 주장환장 많이 달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퍼디 그 동료들한테 많이 해.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리더급 선수들이 그때 진짜 많았던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팀이 잘 되는 거야. 분위기가 막 어린 선수들이 와씨 하면서 이렇게 다 긴장하고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 환경들이 나왔었고요. 이 선수는 느끼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순위가 낮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맨시티의 정신적 지주 뱅상 콤파니가 8입니다.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정말 좋은. 이 선수에게 아쉬운 거 하나라면 부상이죠. 튼튼하지 못한 몸을 신이 줬다는 거. 그거 말고는 언제나 최강의 수비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우승했던 시즌 레스터 시티전의 그 중거리 슈팅, 맞아요. 득점이 됐던 것도 생각이 나고 이 선수 정말 리더십이 좋은 선수입니다. 이 골이 생각보다 해자가 안 되는데요. 맨체스터 더비 때 콤파니가 그 코너킥일 겁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넣었던 골이 사실상 맨시티의 리그 우승의 가능성을 매우 높여놨던 지분이 있었죠. 2010년대 맨체스터 시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선수가 아구에로, 다비드 실바. 여기에 이제 가끔 야야 투레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 투레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역으로는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지만 저는 여기에 야야 투레가 끼는 거는 맨시티 팬들은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얘기라고 보고 여긴 당연히 아니 어쩌면 제일 먼저 뱅상 콤파니 이름을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다. 맨시티를 포함해서 시티 풋볼 아카데미 그러니까 그 맨시티 이외에도 그 만수르 그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 대륙의 시티 풋볼 그룹. 시티 풋볼 그룹. 그 아카데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쪽이 있는데 콤파니는 그쪽 그 수뇌부들하고의 교류도 되게 활발하게 했었어요. 맨시티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시티 풋볼 그룹에 있어서도 꽤 중요하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시도했었던.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구단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했던 콤파니가 8입니다. 저랑 동갑인가 그럴 거예요. 85년생. 그게 기억이. 내 나이 또래 센터백들이 기억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은근히 트로피를 맛있게 드는 선수예요. 맞아요. 주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트로피 맛있게 드는 건데. 이거는 최고. 이거는 근데 사실 뭐 너무 압도적인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뭐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뉴캐슬의 앨런 시어러가 7이네요. 시어러. 뭐 더 말할 필요가 있나요? 우놓고 2 세레모니가 많이 납니다. 저는 시어러의 비교적 커리어의 후반부를 라이브로 봤던 기억이 나요. 뉴캐슬 시절이죠. 근데 뉴캐슬이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나갔던 시즌에 그 인테르랑 붙었었던 경기가 있어요. 조별리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는 그때는 뉴캐슬이라는 팀이 저기 가서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어러가 그 경쟁력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이 한 선수가 이렇게 캐리를 하고 본인의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도 대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선수가 바로 앨런 시어러고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전히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그 타이밍이 있어. 누군가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 선수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순간쯤에 BBC에서 자막을 하나 냅니다. 피엘 탑스코러 260골이었나? 딱 나오는 순간 얘기할 수도 있지. 저 사람이면 저 권이면 뭐든 얘기해도 되지. 앨런 시어러가 이제 영어로 이제 늦어요 하는 거죠. 그렇지. 오정훈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시어러가 늦는다면 늦는 거지 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카리스마가 있죠. 앨런 시어러 워낙 프리미어리그에서 굵직한 기록들 특유의 카리스마가 좀 있는 선수이지 않았나. 그죠. 그 생각이 들고 6위도 이제 6위는 아스날 선수입니다. 파트리크 비에이라. 비주장. 비에이라 대단한 선수입니다. 제가 이제 비에라는 좀 약간 그다음에 애증으로 따지자면 이제 애 40에 증 60인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왜냐면 팀을 좀 떠나고 싶어 한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아직도 아스날 팬들은 주장 비에라를 그리워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편이고 그리고 왜 그런지도 왜냐면 이 선수가 가지는 필드 위에서 그 카리스마를 비에라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런 스타일의 카리스마를 가진 선수를 아스날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플레이 스타일은 요즘에 잘할 때는 파티 보고 비에라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 네. 동의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비에라가 그 큰 키와 긴 학다리, 긴 팔, 그 다음에 주장환장을 달면서 득점하고 태클하고 선수들에게 소리치고 상대방이랑 붙었을 때 먼저 나가서 싸우고 로이킨이랑 그것도 있잖아. 맞아요. 그런 어떤 약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 대신 싸워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주장은 아직까지 아스날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주장도 몸이 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 체구가 커야지 딱 카리스마가 좀 옛날에 생각하면 올리버 칸,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나잖아. 네. 비에라의 경우 요즘에 그 팰리스 경기 보면은 벤치에서 이제 감독 잡아주고 감독 간에 원정팀 감독, 홈팀 감독 비교해주는 그 앵글 한 번에 잡아주잖아요. 몸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래. 키 체구가 좋으니까 빵빵빵. 그냥 안 밀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생각나는 주장하면 올리버 칸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약간 어떤 소리치는 어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에로 이런 뭐 그 다음에 허스를로 보여주는 몸 체구는, 키는 크지 않지만 거대해 보이는 뭐 푸올이라는 주장도 있을 것이고, 막 여러 주장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대부분 어떤 큰 느낌? 그리고 소리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머리 좀 떠오르죠. 맞아요. 네. 조용한 주장은 뭔가 좀 재미없는 느낌이 있어. 약간 좀. 네. 다음은 이제 스티브 브루스. 마찬가지로 체구가 대단하고. 스티브 브루스. 근데 스티브 브루스 이제 감독으로서 뭐 사실 그렇게 좋은 평가 받는 인물은 아닌데, 그 뉴캐슬 감독 시기에 뉴캐슬 쪽에서 나왔던 기사 중에 그게 있었어요. 사람으로서는 스티브 브루스가 1위다. 프리미어리그 감독들 중에서 정말 인성이 좋다는 평가가 여기저기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부르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인성 좋다고 소문난 감독이 로이 호지슨도 있고요. 아마 사람이 정말 좋은 선수로서, 그 감독으로서 선수단의 지지를 좀 받지 않았나 싶고, 한국인 선수와도 인연이 좀 있는 인물이죠. 네. 스티브 브루스가 이제 5위입니다. 자, 4위로 가겠습니다. 4위는 제라드입니다. 트로피를 가장 맛있게 드는 주장이라고 전 자부할 수 있어요. 저는 주장하면 떠오르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아마 리버풀 팬들의 가슴속에 제라드 주장 시절을 본 분들은 제가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주장이에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암흑기 때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수단이, 야 제라드 나오냐? 약간 이거였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암흑기를 그래도 버텨왔던 어떤 구심점은 아스날과 리버풀에 비교를 했을 때, 아스날이 좀 안 좋았을 때, 지금은 좀 좋은 분위기를 했지만 하나의 차이다. 제라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맞아요. 제라드 같은 어떤 정신적 지주가 있으면 버텨낼 수 있거든. 그리고 약간 좀 짜릿해요, 제라드를 보면. 네. 이상하게 그 중요할 때 나오는 클러치 능력.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 선수야.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어떤 순간들도 있었지. 제라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인지 희노애락을 같이 한 주장의 느낌도 이제 생각했을 때는 분명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정이 더 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같이 어려워했고 그 선수의 힘든 것도 봤고 안 좋은 부분도 봤고 막 이러면 더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그 밀착, 애착 이런 게 생기잖아요. 모든 감정을 교감을 나눈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또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라드가 리버풀에서 마지막 경기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잖아. 스토크 원정에서 1대6으로 졌어요. 그게 로저스였나? 로저스가 마지막, 맞아요. 로저스가 제라드 야 마지막 경기인데 골 좀 넣게 해주자 해가지고 최전방 공격수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리버풀 팬들이 로저스를 더 안 좋아할 수도 있다.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런 경기를 만들었으니까. 사실 마지막으로 가는 경기 이런 거는 그 기억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경기를 하고 왔잖아. 사실 2013-14 시즌에 그 준우승할 때 그 첼시전, 팰리스전 경기 운영도 경기 운영이 사실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래. 너무 무리를 했으니까. 그것도 루더스 감독의 그림이 좀 잘못된 부분이었죠. 네. 자, 어쨌든 제라드 잊혀지지 않는 주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에 다른 순위에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같이 넣었는데 핸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히피아도 올라가 있네요. 히피아도 올라가 있습니다. 샘 히피아. 다 좋은 선수들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미스터 아스날 토니 아담스가 3위입니다. 아담스는 미스터 아스날이라는 별명도 있고 이 선수도 참 감독하고 난 다음에는 영 커리어가 좋지가 않은데 네. 저는 사실 아담스 세대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아담스의 마지막을 뭐 일부 보긴 했습니다만 근데 뭐 얘기만 들어봐도 그리고 이 선수도 인생 역경이 있죠. 알코올 때문에 술 때문에 정말 어려운 나락으로 갈 뻔했다가 벵거와 함께 다시 부활하면서 팀의 주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세대를 본 우리나라의 아스날 팬들이 아마 많진 않을 거예요. 저도 저보다 연배가 위여서 더 오랫동안 아스날 축구를 본 분들이 몇 분 알고 있는데 수가 아주 많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나 그 다음에 실제로 잉글랜드에서 생각하는 토니 아담스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현지 팬들의 지지가 당연하죠. 압도적으로 많은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자, 2위는 마찬가지로 첼시 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주장이죠. 존 테리입니다. 대단한 선수야. 이 선수도 사실 긱스랑 좀 또 다른 의미의 그 사생활 이슈, 올해 아버지. 그것 때문에 커리어가 조금 이제 약간 뭔가 좋은 얘기를 할 때 한 번씩 더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2000년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센터백이 잉글랜드에서 누구였냐라고 얘기한다면 존 테리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빼놓을 수 없어요. 여전한 그 위치 선정, 몸을 던지는 수비로 상대의 골을 슈팅을 그냥 막아버리는 그 대단한 투지. 그리고 이 선수도 아까 그 제라드 얘기할 때 희노애락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이 모스크바에서 그 골대를 맞추는 그 챔스 결승 때 그 실축은 많은 첼시 팬들에게 첫 챔스 우승의 어떤 꿈을 좌절시킨 순간이었기 때문에 슬픔을 안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모든 황금기를 함께한 주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더 인간적인 교감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랜 첼시 팬분들의 경우에는. 뭐 옛날에 2000년대를 생각하면 센터백들 존 테리, 리오, 퍼디난드, 그다음 비디치 생각나고, 그다음에 솔 캠벨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이런 선수들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줄을 세워라. 그러면 저는 존 테리를 가장 앞에 세우고 싶습니다. 위대한 주장입니다. 호통도 잘 치고 선수들 리딩도 잘하고 예전에 그 유명한 짤 중에 포이 스토리 있죠? 있죠. 네, QPR 원정에서 그 마지막에 그 포이가 엄청난 오심을 하고 그때 그 유명한 그 이미지 자막에 존 테리가 이제 약간 심판 쪽 보면서 축구 접는다 하면서 이렇게 욕을 했던 그 대사의 카리스마들까지 여러분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1위가 로이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곳에서 선정을 한 거고 순위도 여기서 아마 임의로 정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위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여기에는 각 팀 팬들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위대한 주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는 순위 의미가 아예 없다. 저희가 그냥 순서대로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순위도 여기에서 매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러면 로이킨이 누구보다 위대하냐? 아니면 뭐 누가 누구보다 위대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무의미하다. 제 생각에 지금 기분이 좋친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의 트로피 개수. 그렇다면 그걸로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맨유가 또 빠질 수가 없지. 근데 뭐 이거 주장을 평가할 때 트로피 개수로만 평가하는 건 너무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여서. 그리고 뭐 뒤에 있는 선수들이 트로피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는 순위는 의미 없다. 근데 로이킨도 당연히 꼽을 수 있을 만한 주장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눈만 봐도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로이킨도 그렇고 저 뮤즈를 좋아해서 뮤즈 티셔츠 입고 보컬인 매튜 벨람의 눈빛이 너무 약간 좀 무섭게 느껴질 광적인 눈빛이 있죠. 광적인 눈빛이 있어요. 로이킨도 약간 그런 눈빛이. 뮤즈 좋아하는군요. 엄청 좋아. 뮤즈 한참 좋아했을 때가 있었는데. 진짜요? 블리스라는 곡을 좋아해서. 블리스 이지가 있죠. 블리스 플러그인 베비 다 같이 활동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로이킨 이제 그게 있죠. 이 키노 게이트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퍼거슨과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거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뭐 이 선수를 바라보는 타팀 팬들의 시선과 별개로 맨유 팬들은 키노 게이트를 좀 제외하면 뭐 충분히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주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기량도 맨유와 관련된 어떤 프라이드가 아주 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거 어디 팀을 무시하는 게 야 이 새끼야 여기 웨스트햄인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 그리고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상대 팀들한테 기선제압에서 이길 수 있어요. 터널에서부터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에이라랑 로이킨은 더 많이 충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뭐 프리미어리그 한정으로 옛날 주장 얘기하니까 이게 그 축구를 보는 기간이 길면 쌓이는 스토리가 있으면서 더 또 여기에 몰입되는 것 같아. 옛날 얘기하면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